이번 시간에는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 페이지의 캡 옵션은 연결되지 않은 패스의 양끝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벗캡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선은 기본적으로 패스의 시작과 끝이 수직으로 반듯한 형태인 벗캡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패스의 시작과 끝 모양으로부터 선의 두께인 20포인트의 절반인 10포인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선 두께의 절반만큼 밖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를 그릴 때 열린 선에 라운드 캡을 사용하면 부드럽고 예쁜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젝팅 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린 패스의 시작과 끝 모양으로부터 선의 두께인 20포인트의 절반인 10포인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선 두께의 절반만큼 밖에 수직으로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Shift Ctrl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프로젝팅 캡이 적용된 선의 양끝 모양과 벗캡이 적용된 선의 양끝 모양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옵션의 차이점은 프로젝팅 캡을 사용한 선이 선의 두께 절반만큼 양끝으로 더 길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코너 옵션은 연결된 패스의 코너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마이러 조인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연결된 패스의 코너 모양은 기본적으로 끝이 표적한 마이러 조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박스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조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선의 코너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박스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베벨 조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선의 코너 모양을 경사지게 만들어 줍니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0을 눌러서 아트보드 보기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얼라인 스트로크 옵션은 일반 패스에 적용된 선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G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을 보면 얼라인 스트로크 투 세너 아이콘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적용된 선은 적용한 선의 두께 절반은 패스의 밖으로, 나머지 절반은 안쪽으로 정렬하는 얼라인 스트로크 투 세너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G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얼라인 스트로크 투 인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스 안쪽으로 선이 정렬하여 실제 오브젝트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얼라인 스트로크 투 아웃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스의 밖으로 선이 정렬하여 패스의 면적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네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대시드 라인은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에로헤드는 열린 선의 양끝이나 또는 한쪽에 화살촉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 대시에 기본값인 12포인트가 적용되고 나머지 갭과 대시는 값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대시에만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 갭과 대시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첫 번째 대시에 입력된 값이 나머지 갭과 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 대시와 갭 입력란에 각각 클릭하거나 또는 탭을 눌러 이동하면서 순서대로 12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 6포인트, 8포인트, 10포인트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처럼 대시와 갭에 각각 다른 값을 입력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점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대시드 라인의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실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패스의 양 끝에 화살촉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왼쪽 에로 헤즈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에로 37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에로 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에로 17을 선택합니다. 열린 패스의 시작과 끝 부분에 화살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의 두께는 바꾸지 않고 화살촉의 크기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링크 스타트 앤 엔드 에로헤드 스케일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케일에 300%를 입력합니다. 화살촉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Swap Start and End Arrowheads 아이콘을 클릭하면 앞뒤 화살촉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Extend Arrow Tip Beyond End of Pass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 안쪽에 있는 화살촉이 선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촉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선의 길이만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패스의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선의 길이를 짧게 또는 길게 만들어 줍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3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에로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에로 33을 선택하고 오른쪽 에로헤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에로 22를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링크 스타트 앤 엔드 에로헤드 스케일스 아이콘을 클릭해 해제한 후 왼쪽 스케일에 200%를 입력해 가위 모양 화살촉만 크게 만듭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위드 프로파일 2를 선택합니다. 플립 얼롱을 클릭해 프로파일의 모양을 앞뒤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Y를 눌러 아웃라인 상태로 보면 점선과 화살촉 모양은 볼 수 없고 실선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눌러 프리뷰 보기로 되돌아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화살촉은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실제 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촉을 선으로부터 분리하고 싶다면 오브젝트 메뉴에서 Expand Appearance를 선택합니다. 화살촉 모양이 패스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언그룹을 선택합니다.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가위 모양의 화살촉만 따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5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서 아트보드를 윈도우 사이즈에 맞춥니다. 사각형을 점선으로 만들면 코너의 모양이 불규칙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코너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 두 번째 점선 상자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Align Dashes to Corners and Pass Ends Adjusting Length to Fi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박스의 점선 모양이 코너에 맞게 깔끔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사용한 작업에 필수적인 스트로크 패널의 옵션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서 스트로크 패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스트로크 패널에 대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